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원자재 부족 사태가 하나의 아이템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죠.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싱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자재 사실 저희가 예전에 지난주인가요?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하면서 결국 석탄이 요소수까지 왔고 그게 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겠지만 중국발 어떤 그 규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사치품 규제 강화랄지 뭐 교육에 대한 규제 강화랄지 이런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산업에 대한 제한 부분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중국의 전방위적인 어떤 그 지각 변동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 글로벌 산업으로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실생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산업 내 전방위적인 영향, 이 부정적인 영향 따져보게 되면요. 일단 중국이 그 예로 석탄을 수입을 금지를 했죠. 석탄 수입을 이제 그 호주산 석탄을 이제 금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환경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은 전력 부족 사태를 만들어냈고 그 전력 부족 사태는 제조업의 전반적으로 생산을 둔화시키게 되는 생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요소수 수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소수와 관련해서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산업용 요소수를 자동차 요소로 변환해서 사용하겠다 했지만 이 부분을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게 되면서 아직도 우리 산업 내에 특히나 건설 산업 내 상당 부분 그렇죠. 그리고 물류 산업 내 상당 부분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수출을 제한을 해서 요소 수입을 중국으로부터 받지 못하다 보니까 농약에 대한 타격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통상적인 비료는 요소 비료와 질소 비료 그리고 요소와 질소를 적절히 배합한 복합 비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요소, 어쩌면 비료의 상당히 그리고 매우 중요한 원자재임에 틀림없고요. 이를 상당수 필요로 하는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농약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당 부분 힘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토류라고 할 수 있는 마그네슘 생산. 마그네슘을 감산하다 보니까 전 세계 마그네슘의 약 80% 이상을 사실상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그네슘 그 생산을 좀 감산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마그네슘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알루미늄의 주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휠을 만든다든지 자동차 바디를 만든다든지 그 엔진의 바디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중국발 원자재들은 과연 중국에서만 의한 그런 원자재 대란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더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그 하나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불균형 나타나게 되면서 신흥국의 생산망, 공급망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자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광산, 광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거를 더 파고 싶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더 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 설비를 함에 있어서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가지고 이 생산 설비의 투자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백신 보급 불균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그 생산의 차질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공급과 수요를 역전현상을 만들게 내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점. 아울러서 세 번째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과도기다라는 평가. 이 부분도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요는 폭발 수요랄지 폭발 소비랄지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게 되고 진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폭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었던 지난 1년 반 동안 생산을 위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닫아버리거나 공장의 그렇죠.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짚어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이로 인한 패권 다툼. 어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강조됐죠. 상호 존중과 화평 공존 그리고 합작 공영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 여기에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정치 외교적인 하한선 서로 간에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자. 그리고 원상대로 복귀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여기에 옐런 재무장관이 관세 조정 부분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관세 부분을 부과했던 것을 철회할 가능성, 그리고 중국은 이에 반대급부로 미국산 농산물을 그동안 사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은 구매 확대할 가능성,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상당 부분 화해 모드, 겉으로는 화해 모드, 아래에서는 여전히 냉전, 네. 이런 상황들의 진행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네. 수급 불균형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때를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내면에는 좀 미중 간의 그런 다툼들이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원자재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안에서 좀 더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면 어떤 변화들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네. 일단 생산만 차질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원자재 수급 불안, 그리고 두 번째가 생산시설과 노동력 관점, 그리고 물류 인프라 부족이라는 어떤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2년여 진행되었던 코로나 상황,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시장, 노동 시장은 물론 생산 시장, 소비 시장, 전체적인 시장들이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스매칭이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앞서서 잠깐 방송 전에도 우리 앵커와 이제 요즘 택시를 잡기가 상당 부분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눈 바가 그렇죠.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결국은 다른 쪽에 일자리를 찾아서 나선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한 30% 이상이 주차장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변했다. 그렇죠. 이런 불균형들이 빨리빨리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불일치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원자재 상승이 가지고 오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생산망 차질이 가지고 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우리가 가져봐야 됩니다. 중국이 지난 2주 전이었죠. 지난주였죠. 생산자 물가 13.5%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에서 6.2%가 증가한, 중국은 생산자 물가였고 미국은 소비자 물가였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제조국이고 미국은 여전히 소비국이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인플레이션 부담, 결국은 통화 정책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점을 놓고 조기 테이퍼링의 종료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 지금 현재 FOMC의 기준점, 경제 정책의 통화 정책의 기준점 두 가지죠. 물가 안정 연 2%를 넘어섰다라는 점.
고용 안정, 잠재적 완전 고용은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쇄작용을 일으켜서 만약에 고용이 정말 완전 고용에 들어갔다라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원자재 대란으로 가격이 전가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금 우려감 높아지고 있고 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이제 해소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생산 관점과 하나는 소비 관점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생산 관점, 최근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산 관점에서 동남아 주요국 공장들이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아세안 5개국 주요 생산국이죠. 태국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주요 5개국인데 이런 나라들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둔화되었다라는 점. 특히나 베트남의 나이키 공장 같은 경우에 생산 다시금 이제는 100% 재개에 돌입했다라는 그런 소식. 생산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 과정이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소비 과정,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급격한 소비의 불균형 상황. 이 부분이 생산 증가에 대한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이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망이 해소가 된 직후 바로 이제는 재고 축적 과정으로 들어간다. 내년에 2022년 글로벌 경제의 최고 화두는 리스타킹이 되겠습니다. 재고 축적. 우리 이미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한동안 코로나에 따른 서버 메모리 부족.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사다 보니까 서버 메모리의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 더 이상 보완 내지는 보충, 확충을 안 하겠다. 확충에 이제 둔화 양상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바로 재고 축적 과정, 리스타킹 과정인데요. 이 부분이 곧바로 다른 산업으로 이어질 가능성. 분명히 원자재 수급 과도기, 생산과 공급의 수급 역전 현상 짧은 시간 안에 지나가고 리스타킹 과정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상만 보면은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고 곧 이어서 지금 재고 축적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 단계에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관련 종목 보고 함께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그네슘 관련주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원자재 대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은 아직은 마그네슘 수급 부족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다만 마그네슘을 전적으로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연초 대비 가격도 2~3배 껑충 뛴 만큼 대비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진산업입니다. 아진산업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산업기계용, 농공기용 부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 판재 성형과 접합에 대한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있어서 마그네슘 관련주를 엮이는데요. 마그네슘 합금 판재용 프레스 장치와 프레스 가공법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 기아자동차, 한우시스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OEM 방식의 완성차 업체 부품 납품을 하는 거고요.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독일 부품 업체와 협력을 통해 중국 현지 법인에서 도어 모듈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비안이 대우부품 전기차 부품의 테스트를 완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우부품의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종목도 함께 주목받았는데요. 변동성은 조금 심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철강 포장과 철강 부원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소재 산업 분야에서는 LED용 사파이어 원료 소재인 고순도 알루미나, 제강 첨가용 합금철 그리고 알루미늄 탈산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의 폐가전에서 추출한 금, 은, 희토류 같은 희귀 금속을 추출해서 생산하는 도시 광산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분 48%를 갖고 있고요. 이에 주요 고객사로는 포스코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 엠텍은 마그네슘 재련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한 이슈가 뜨면 매수세가 몰리곤 하는데요. 이 종목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원테크입니다. 마그네슘 합금, 알루미늄 합금 등 경량 금속 소재를 사용해서 휴대폰과 태블릿 등 휴대폰 IT 기기의 외장 그리고 내장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헤드램프용 히트싱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장원테크 금속 부품 가공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외 자동차 부품 사업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배터리에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하는 기구 CDI가 본격 양산되고 주문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 한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브라켓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전장 매출 50%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원테크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그네슘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주 한번 체크하고 왔고요. 사실 어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인플레이션일 것 같고 중국은 경기 둔화일 것 같은데 이 원자재가 좀 어떻게 승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그들의 숨겨진 그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자원 무기화 가능성. 실질적으로 히토류 같은 경우 전 세계 자원의 약 매장량의 57.7%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석탄과 요소수 그리고 마그네슘을 비롯한 전반적인 히토류 관련 자원과 관련된 부분 했을 때 중국 역시 자원 강국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공급망 대란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일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 과도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다툼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원자재 대란과 같은 부분, 물류 대란과 같은 부분은 어쩌면 단기적인 이슈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코로나 팬데믹이 정상화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된 이후에 어떤 부분이 벌어질까? 그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고 축적의 과정이 이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모멘텀 피크아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모멘텀 피크아웃 논란, 이 부분이 타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미리미리 염두에 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대란과 함께 살펴보면서 결국은 그게 또 인플레로 이어지면서 경기의 둔화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제 지금 과도기 과정에 수급이 맞춰지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고 축적 과정에 진입하는 지금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